자,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볼 건데, 자,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얘는 우리가 먼저 확정 신고 시에만 해주죠. 확정 신고 때만 얘는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확정 신고 때만 한다고 해서 신고서 입력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신고서 입력 기간은 우리 확정 신고 기간이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쓰는데, 안에 내역은 4월부터 6월이면 1기 것 전부 다 쓰는 거고 2월 달 것도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갔을 때에 여기 위에는 4월부터 6월이라고 쓰지만 여기에 2020년 1월 2일 것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과세기간 거 들어오는데 여기 기간은 확정 기간을 써야 되지 1월부터 6월이라고 쓰면 이 서식 정보는 하나도 안 들어갈 거예요. 다 땡길 때. 그래서 꼭 확정 신고 기간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발생 탭하고 대손 변제 탭이 있죠.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먼저 특징을 좀 보고 그리고 대손 사유도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 먼저 대손 발생 탭을 보면 자, 대손 발생 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8번 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8번 칸이 얘가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가감이에요. 지금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매출세액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 증감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출세액이 내가 대손당하면 마이너스 돼야 될 거고, 대손금 회수하면 플러스가 돼야 될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플러스라고 써줄 건데,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얘가 부호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손금 회수를 하게 되면 반대로 여기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마이너스로 써주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금액이 플러스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일어나는 게 지금 여기 대손 발생 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세액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라서 이 탭에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손 당하면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을 거니까 빼야 될 거잖아.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마이너스라고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부가가치세까지 받았으면 내야 될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라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 생각하면 좋지만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부가가치 신고서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 신고서는 얘 작성하는 문제로 나오면서 얘 부호 생각하면서 입력하게 나오잖아. 여기에 내가 원하는 부호 안 나오면 여기 가서 반대로 쓰면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게 좋아요. 둘 다 알면 좋지만 문제는 대손 변제 탭 생각하다 보면 꼬이니까. 왜냐면 자, 대손 변제 탭은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4번에 47번 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14번 중에 47번 공제되는 매입세액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말한 대손 변제 탭이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가 열지도 않고 있었네. 여기 14번에 여기 47번 여기 변제 대손세액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는 매입세액 금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8번은 매출세액을
반영시키는 거고, 여기 14번에 들어온다는 건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금액을 증감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또 대손이 발생을 하면 반대로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손 발생하면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라고 저걸 말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라고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마이너스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왜 마이너스라고 나오게 하냐면 상대방이 대손당했다는 건 내가 부가가치세를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럼 공제 받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공제 안 받으려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이려고 마이너스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에 플러스라고 하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플러스로 해서 내가 줬으면 주고 공제 받아야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라고 나오도록 쓸 거예요.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얘 서로 부호가 바뀐 것 때문에 처음에는 꼬였는데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제 한쪽만 알면 편하다고. 그래서 자주 안 쓰는 탭이 이 변제 탭이다 보니까 얘는 일치하니까 얘는 반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오히려 뒤에 가니까 얘가 더 선명하더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발생했을 때 플러스 쓰고 여기도 플러스 들어온 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같은 부호라고만 생각하지 무슨 부호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못하면 안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손 변제 탭은 공제되는 매입세 동그라미 나 있는 금액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손 변제 탭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징 가지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대손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우리는 대손 사유가 있겠죠. 이 대손 사유는 법인 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사용을 해요. 법인세법.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59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159페이지를 가보면 법인세법에서 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대손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 결국은 비용 계정 과목이죠.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도 대손 상각비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 나중에 인정한다 안 한다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그 인정하는 사유가 대손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손 사유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용해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책에는 대손 사유가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여기 보러 온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우리 조정 적혀 있는 거에 나중에 세부 조정 가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간단히 말하면 위에 거는 아래 거는 죽어도 못 받아 뭐 이런 이야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 대손 사유들 보면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소멸시효 완성, 이건 우리 법이 정한 거잖아. 이 아래 회생계획인가, 그리고 화회 공고, 감액조정, 회생하게 되면 감액조정도 시켜주죠. 그럼 이런 걸 법원이 선고를 해버린 거는 당연히 우리는 못 받는다고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비용 처리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 여기에서는 그걸로 이야기한 거지만 이 사유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럼 확실히 못 받는 거니까, 그럼 그 매출세액을 안 가져와도 되게 못 받았다는 걸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세액 공제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대손 확정일이 파산 선고받은 날, 사망 선고받은 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뭐 상법이면 3년 뒤, 뭐 이렇게 선고받은 날인데, 부도에 대해서 대손 확정일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경과한 날인데 원래대로 하면, 정확한 조문대로 하면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에요. 도대체 그게 또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이 대손이 발생한 날 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다음 날로 써란 이야기예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손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대손 기준일이 우리 부도 같은 경우에 부도 발생일이에요. 발생일. 그럼 부도 발생일이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2일이에요. 그럼 10월 2일이면 대손 확정일은 얘가 부도 확인일 혹은 부도 확정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2020년 4월인가요? 맞아요? 손가락 쓸 뻔했어요. 자, 4월 그렇죠. 3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원래 초일불산입이라는 건 카운팅은 항상 명시가 된 날을 가지고 써요. 그럼 이 명시가 된 날을부터 세지 이날 빼고 세란 이야기예요. 그게 초일불산입이에요. 그래서 10월 3일부터 세서 6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괜히 복잡하니까 제가 표현할 때 6개월 되는 날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부도 확인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우리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부도 확정일자를 써야 되니까 그럼 대손 확정일을 우리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 다음 날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부도가 아니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손 기준일이 채권 발생한 날이고 그리고 3년 뒤가 되어 있으면 우리 올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볼게. 아래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는 30만 원 이하의 채권 적혀 있죠. 이걸 이제 우리 소액 채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그 30만 원, 20만 원이 30만 원 변경됐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아마 우리 그 세무이급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얘가 그 20만 원으로 적혀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계속 그 왜 그것만 바꿨을까 말하는 게 여기가 바뀌면 여기 걸 인용해 쓰는 거니까 걔는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가세법전에 안 적혀 있거든. 얘 인용한다 돼 있으면 얘가 바뀌면 걔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금액도 확인해야 되는 게 자, 지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거 할 때도 기억할 거예요. 시험에서 대손은 엄청 좋아해요. 일반 전표에 낼 수 있죠. 결산때 낼 수 있죠. 부가세 신고서 낼 수 있죠. 그리고 법인세 문제에서 낼 수 있죠. 법인세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 지금까지 제가 수업할 때 들으신 분들은 이 서식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손 사유나 이런 것들은 실수 없이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래 건 새로 개정된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자, 그럼 얘네들의 전제 조건이 먼저 대손 사유 전제 조건이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채권 성립일로부터가 물건 공급한 날 있죠. 인도했을 때가 채권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21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9년도래. 2011년도 1기에 만약에 채권 성립했으면 지금 이번 11년도 1기였으니까 우리 지금 시험 볼 때 1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 오면 되는데 2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무이급에는 채권 성립일 기준 가지고 언급되는 경우 잘 없는데 세무이급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도 체크를 하세요. 언제 채권이 발생한 공급했고 그리고 얘가 뭐 언제 어떻게 됐고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확인을 하고 신고 기간 안에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게 저당권 설정 채권은 안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된 채권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저당권은
담보를 잡아둔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 100만 원치 주면서 그 사람 공장이나 자동차에 150만 원씩 담보 저당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건값 안 주면 그 자동차를 경매 넘겨가지고 경매 낙찰 받으면 내 돈 150만 원 받고 나머지만 그 사람 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받을 확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된 거는 안 돼. 우리 대손 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고, 다음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대여금은 자 얘는 왜 안 해주죠?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없죠. 지금 대손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서식은 대손 세액 공제인데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다 말할 건데 돈 빌려주면서 부가가치세 주고받는 거 없잖아. 얘는 면세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손 세액 공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대손은 맞아요. 돈 못 받는 거. 돈 빌려줬는데 제가 죽으면 돈 못 받잖아. 우리 법인한테는 당연히 대손이지. 그죠? 근데 얘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수금 되나요? 그건 뭐의 미수금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동차 팔면서도 세액량서 발행해 주잖아. 근데 걔가 뭐 파산 나가서 돈 못 받으면 부가가치세 못 받았다고 해야지. 그죠? 그런 미수금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토지의 미수금은 얘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토지가 면세 제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안 된다라고 우리가 빼내고 입력을 해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것들만 보면 뭐 나머지는 입력하는 거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교재 다시 366페이지로 가서 이제 문제 보면서 할게요. 얘는 뭐 특이한 거 많은 서식이 아니니까. 자, 5번 문제 양가로 1번. 자,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 자, 선도정비 61만 6천 원은 2020년 3월 31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네요. 자, 재화 공급일이 2009년 11월 30일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2020년도였지만 그래도 10년이 경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대상 아니고, 얘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자, 다음 지형재지. 자, 지형재지는 2019년 11월 20일 부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올해 기간은 6개월이 경과됐죠.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있다. 저당권 설정하고 있어서 얘는 안 되겠네요. 얘도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때문에. 자, 공사실업은 2019년 10월 5일 부도 발생한 얘는 뭐 특별한 이 말만 있으니까 6개월 경과해서 되죠. 그러면 11, 12, 1, 2, 3, 4 그러면 4월 6일자로 그러니까 확정일이 이번 신고기간이니까 즉 일기 확정이니까 되죠. 다음 향기 상사가 4월 1일 채무자 회생계획인가 결정 미수금인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토지 매각 대금이기 때문에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겠죠. 대상 자체가 아니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다음 양가로 2번도 볼게요. 6월 25일 전기 회계연도 중 대손 처분,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경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뭐 둘 다 일기라서 같이 써놓고 한 번에 보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해서 회수한 거니까
대손 발생 탭에서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공사 실효 거부터 쓰면, 자, 1기 거에 대손 확정일이 2020년 4월 6일. 우리 책 아래 그림 4월 5일 적혀 있는 거 틀린 그림이에요. 자, 82만 5천 원 쓰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 대손금이죠. 자, 거래처는 꼭 F2번 눌러서 아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도록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부도 6개월 경과다. 자, 다음 우리 양가로 2번 거 회수한 날이 2020년 6월 25일. 이번엔 마이너스 71만 5천 원 써주고, 거래처는 경수산업. 자, 얘는 직접 입력 눌러서 뭐 대손 채권 회수다라고 적어두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대손 당해서 공제받아야 될 게 7만 5천 원이고, 다시 회수해서 가져다 줘야 되는 게 6만 5천 원이니까 순액으로 하면 만 원만 공제받으면 되겠죠. 그럼 얘 저장 버튼 누르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플러스라고 나올까요? 8번 칸에 마이너스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라고 나오겠죠. 대손 당한 금액이 더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라고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여기 기본 예제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29페이지로 갑시다. 자, 회사는 1179.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 며칠 차의 주식회사 홍콩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받을 넣음 1,32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부도 발생일이 2020년 4월 10일. 그럼 지금 1기 확정신고 기간인데 부도 발생일이 이번 과세기간이라 6개월이 경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2020년 5월 4일에 주식회사 대만의 외상매출금 726만 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대요. 발생일 2017년 5월 24일. 그래서 3년 되어서 소멸시효 완성된 거니까 얘는 되겠죠. 자, 다음 주식회사 오만의 외상매출금 2640만 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 파산 채권으로 2020년 6월 3일에 확정되었다. 당초 공급일은 2017년 11월 8일. 얘는 기간도 10년 안에 다 일어난 거고, 우리는 법원이 회생인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죠. 그럼 얘 두 개만 써주면 끝나네요. 둘 다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 발생 탭에. 자, 그럼 1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가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거니까 4월부터 6월. 처음 거는 2020년 5월 24일 날 대손 금액은 726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만. 얘는 소멸시효 완성. 다음 2020년 6월 3일 날 2640만 원이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오만.
얘는 우리 그냥 회생 파산 눌러 상관없어요. 자, 혹시나 해서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질 건데 나중에 법인세 가면 제가 의미만 통하도록 쓰면 돼요라는 것들이 있어요. 생뚱맞은 소리만 안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에서도 얘는 꼭 이 번호들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번호 쓴다고 해서 뒤에 연결되는 거 없어요. 얘는 뭐 때문이다라고 과세관청 사람한테 그냥 내가 적어주는 건데 우리가 요약해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뭔가 지원 좀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의미만 통하면 돼요. 자, 이번 건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는 끝이죠. 대손이 좋아요. 자, 662페이지로 가서 해서 1182번 662페이지 1182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0년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 하나만 작성하는 거고 2기 확정신고고 자, 매출채권 대손 발생 내역 채권이네요. 자, 첫 번째 삼고초려는 외상매출금 2020년 12월 15일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공급일이 2016년 그러면 뭐 10년이 내고 뭐 별 문제 될 게 없죠. 다음 2019년 10월 2일 날 발생한 바드럼이 부도 발생일이 1월 6일이에요. 자, 얘도 문제 없죠. 일기에 발생한 거니까 얘는 7월 7일자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19년 11월 7일 날 외상매출금인데 7월 20일 얘는 확정일자가 다음 과세기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얘는 얘 때문에 안 되고 발생일 때문에 다음 우리 민국산업은 우리 10월 3일 날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 불가능함. 그러면 우리는 실종으로 되어 있다면 되겠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이 좀 애매한 게 행방불명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실종으로 인정하는데 연락두절 이렇게 시험 나온 적 있어요. 그럼 연락두절은 대손사유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죠? 저도 근데 연락두절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행방불명 써도 느낌은 묘하잖아. 실종이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죠? 근데 이건 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고 시험도 실종으로 인정해 주는데 연락두절 차이가 한 끗 차이죠. 자, 다음 이번에 대손된 매출채권 회수 내역 이번에 회수했네요. 우리 전기에 대손 처리되었던 우리두리에 대한 매출채권 110만 원을 회수했어요. 올해 11월 13일 날 그럼 마이너스로 써주면 되겠죠. 다 채권 내역이니까.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가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가서 첫 번째 2020년 12월 15일 날 220만 원의 삼고처려 소멸시효 완성. 다음 2020년 7월 7일 날 우린 금액 330만 원이고 받을 한국 부두고 얘는 부도 6개월 경과. 다음 2020년 10월 3일 날 660만 원 민국산업. 자, 얘는 사망 실종 이걸로 써도 되겠죠. 다음 11월 13일 날 마이너스 110만 원으로 해서
우리 둘이 대손 매출 채권 회수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면 자, 이번 것도 끝이 났고 자, 다음 71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6 이런 문제들을 보면 문제 내는 사람들이 참 창의력은 없는데 자, 하셨죠? 자, 이번에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0년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 채권 대손 발생 내역이니까 얘도 대손 발생 탭이네요. 자, 내일 산업한테 공급일 문제 없고 부도 발생일이 1기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6 하면 9월 17일 얘 되는 거고. 자, 다음 11월 10일 날 미래컴즈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그럼 얘 문제 없죠? 다음 12월 13일 날 부도가 이번 신고 기간에 생겼네요. 그래서 안 되고. 다음 이번에 대손된 매출 채권 회수 내역에서 12월 23일 정기 대손 처리되었던 공간 라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회수하였다. 대손 발생에 마이너스 쓰면 되죠. 자, 문제 보니까 제가 왜 차이력 없다고 말하는지 알겠죠?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10월부터 12월 2020년 9월 17일 날 440만 원의 거래처는 내일 산업. 얘는 부도 6개월 경과 2020년 11월 12일 550만 원 미래컴즈 파산. 다음 2020년 12월 23일 날 마이너스 1320만 원 공간 라인 대손 매출 채권 회수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나겠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책에 있는 예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얘는 우리 할만하죠. 자, 다음 367페이지로 갈게요.